로지컬 싱킹입니다. 논리 사고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논리는 관계 있기입니다. 그래서 관계 연결이죠. 자, 논리에 대한 이해, 사전에 찾아보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죠. 문제 풀이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는 연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브라질 커피 집산지에 가뭄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그 해당 집산지에 저구가 온다는 정보는 확실합니다. 이때 저구는 relevant 그리고 timely 이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딱 맞는 비입니다. 원두 생산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또 그 시기에 딱 맞게 비가 내린다 그 얘기죠. 이렇게 저구가 내리면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커피 원두 가격은 떨어지죠. 자, 이 원두를 구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구매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원자재 구입비는 감소하겠죠. 매출은 일정한 상태에서 원자재 구입비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올라가죠. 그러면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는 오르겠죠.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홍길동이 스타벅스에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투자 차익을 내겠죠.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관계, 연결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일상생활이든 또는 거리든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정확하게 연결되면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그 관계가 뒤죽박죽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논리적이 못하다 이와 같은 평가로 나타나죠. 자, 삼성이 2015년도 사트 문제를 개정하면서 논리 사고력을 연습하기 위한 좋은 문항 2개를 공개했습니다. 1번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하죠. 아침, 점심, 저녁, 5, 6, 7월, 가을, 겨울, 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자, 1, 2, 4, 5번은 타임 시리즈라 그러죠. 시계열에 따른 나열입니다. 근데 3번은 타임 시리즈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관계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2번, 이제는 관계가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죠. 흑연나무 연필, 흑연에다 나무를 댔더니 연필이라는 완성체가 나왔습니다. 검정, 흰색, 회색 역시 별도의 완성체죠. 렌즈, 태안경, 산소, 수소, 물 이렇게 1, 2, 3, 5번은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요소를 대했더니 새로운 C가 나왔다. 이와 같은 컨셉에 따른 관계죠. 그러나 4번은 바지에 벨트를 맨다고 해서 정장이 되지는 않죠. 이 두 개가 논리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 선수입니다. 이번엔 명제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죠. 명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고르는 건데 명제 문제의 키워드는 대우죠. 대우만 제대로 잡으면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역이, 대우, 진술 방법 이 같은 것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대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주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죠. 자, 명제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명제와 집합의 관계죠. 자, 이것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A 그리고 B, A 또는 B 역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많이 공부하는데 명제 학습과 관련한 잔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NCS 예시 문제를 출제했던 회사 대표였습니다. 2018년도 한국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NCS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상황 대응형, 지식 활용형, 그리고 과도기적 문항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과도기적 문항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즉 NCS와 적성검사 중간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 비중은 상황형 문항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90% 이상 출제된다고 했죠. 여기서 과도기적 문항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2015년도 갑자기 NCS가 등장했죠. 전체 문제 경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괴물이냐. 그러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기존의 적성검사 문제도 수용을 하라는 출제 지침을 내렸던 거죠. 그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적성형 문제를 수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도기형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년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거의 NCS형 문제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 출제 비중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전체 내용을 보면 명제 중심으로 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또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전제인데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명제만큼이나 많이 하고 있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와 같은 것을 암기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어떠한 일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조건 이것이 전제를 뜻합니다. 그러면 시험지 지문에서 그것이 있어야만 또는 따라줘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이 진술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이와 같은 예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기로 하고 가설, 추론, 입증, 정설 여기서는 추론이 중요하죠. 자, 기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 경우에 따른 추론 기법이죠. 사례에 의한 추론, 원칙에 의한 추론, 인과적 추론, 유추에 의한 추론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변수는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는 변수와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이와 같은 경제활동이죠. 자,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독립변수는 지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종속변수는 그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핫쌤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죽어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따집니다. 밑에 있는 내생변수, 외생변수, 절량, 유량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량과 유량은 자료 해석 때 별도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두 개가 있는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죠. A라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B라는 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상관관계는 확률 개념입니다. A라는 일이 일어나면 B라는 일도 일어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것이 바로 앞에서 논했던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실제는 관계입니다. 오류 이것은 관계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줘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데는 오류라는 게 많이 사용되죠. 자, 오류 가운데 인과오류, 구성의 오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성의 오류입니다. 자, 실제 코레일에 시험 출제됐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서로 매칭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